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문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방대욱 대표님이랑 인사를 나누었는데 목소리가 원래 더 낭낭해요. 근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맹맹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좀 야심차게 잡았어요. 평화운동으로 영리하게 비영리하기. 이 제목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혹시 기대하시나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영리하게 비영리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드리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쩌려고 이 제목을 잡았나. 저는 피스모모라고 하는 평화교육 단체를 2012년에 창립을 하고 지금 8년차 운영을 해오고 있는 창립자이자 대표입니다. 혹시 평화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비둘기? 평화하면 비둘기가 많이 생각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까요? 비둘기는 어쩌다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네, 되게 속삭이셔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 한 분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한번 그냥 들은 것처럼 말씀드려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났을 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비둘기한테 메시지를 매달아서 전쟁 중에 소식을 오고 가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라고 하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비둘기여서 평화의 상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종교랑 연결하면 기독교에 나오는 이야기랑 연계가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 방주 그 이야기 속에서 비가 정말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을 상황인데 이 재앙이 그쳤는가 안 그쳤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날려보냈던 새가 비둘기고 비둘기가 월계수잎을 물고 돌아와서 아 홍수가 끝났구나. 그래서 재앙이 끝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새여서 평화의 상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이렇게 이미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하얀색 비둘기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순백색.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 가는 길에 비둘기를 딱 보셨는데 너무 하얘서 눈부셔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가 만나는 비둘기는 대부분 어떻죠? 예,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유해동물이 돼서 먹이를 주는 것도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순백색의 하얀 비둘기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째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파란 하늘에 순백색의 비둘기로 표현되는 걸까? 그렇게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탈색된 순수하고 거룩한 것처럼 하얀색으로 표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건 뭘까? 탈락하게 되는 건 뭘까? 저는 순백색의 비둘기는 평화를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그 가능성을 탈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순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또 어떤 면에선 되게 젠더화된 컬러이기도 해요.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신부만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가? 순수와 순결이 어떤 젠더를 향해서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고 다닙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순백색의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만나는 꼬질꼬질한 비둘기였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뒤채이는 비둘기를 만날 때마다 평화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평화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평화운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마 반전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요. 무기 거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군축이라고 얘기하죠. 군비 축소에 관련된 운동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국내 여러 평화 단체들과 함께 평화 운동을 하지만 그 평화 운동의 이야기들을 교육의 영역에 어떻게 번역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교사 연수 또 교육 기획안, 교육 재료, 교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8년이 되어 왔죠. 아이고. 네,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네, 손 하나, 둘, 셋. 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단체 이름이 피스모모잖아요. 왜 모모라고 했을까? 이 책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따뜻하고 제가 이렇게 맹맹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잠드시기 되게 좋겠지만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요. 갑자기 마을 어귀에 있는 버려진 원형 극장에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극장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갑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어디선가 왔어요. 몇 살이야? 100살쯤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애가 왔다, 재밌는 애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먹을거리도 갖다 주고 잘 수 있는 침대도 갖다 주고 막 공간을 채워줬습니다. 근데 공간을 막 채워주다 보니까 어느샌가 마을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모모라는 친구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들어줬는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모만 찾아갔다 오면 엄청나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누가 고민을 하면 모모한테 한번 가봐. 이게 마을의 어떤 약속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모를 찾아갔죠. 그런데 책에 보면 미하엘 엔데라는 작가가 이렇게 한 문장을 추가해 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모를 막 찾아갔는데 모모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마을에서 멍청하기로 소문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엄청나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모모 읽어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기억나세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전율합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은 집에 가는 길에 헛헛해지잖아요. 오늘은 춘천부터 출발해서 갈 길이 먼데 가는 길에 또 헛헛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모모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들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하게 돼요. 우리 어떻게 들으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의 눈빛이 저에게 그런 힘을 좀 발휘하고 계시기는 해요. 다행히도 아직 조는 분이 안 계셔서 위로받으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깁니다. 아무도 안 와요. 모모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러고 사람들을 찾아서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내려갔더니 마을 곳곳에 이렇게 쓰여있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껴라. 이 메시지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우리 매너편 선생님이 답답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답답하시고 공감되시는 거는 없으세요? 공감은 안 되시고. 저는 고3 때 생각하면 이거 너무 공감되거든요. 요즘 고3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아까 공시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좋은 결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걸 본 모모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거 왜 붙었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마을에 언젠가부터 시간저축은행의 회색 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딱 끼고 마을을 찾아와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당신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낭비하는 시간을 저축하면 은퇴 후에 이자를 쳐서 몇백 배로 불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낭비되는 시간을 저축해라. 설득력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시간부터 저축했을 것 같으세요? 노는 시간, 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 마을에 이발사 푸지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찾아온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얘기합니다. 너 혼자서 왜 손님들 얘기 다 들어주면서 머리를 잘라? 알바를 한 명 써. 둘이서 쉴 새 없이 자르면 지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푸지 씨가 알바를 고용했어요. 푸지 씨 이발소의 장점은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발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푸지 씨는 애인이 있었어요. 퇴근길에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애인과 함께 해질녘 그 노을을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하루 일과였는데 회색 신사가 물어봅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그 여성분은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셨어요. 너 결혼 안 할 거면 시간 낭비야. 푸지는 그 여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쪽지를 보냅니다. 푸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집에 가면 1시간 동안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런 손님이 왔고요. 저런 손님이 왔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회색 신사가 얘기했어요. 너 니네 엄마가 그 말 알아들을 것 같아? 치매 중증인데 못 알아들어. 시간 낭비야. 푸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모를 만나러 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졌죠. 우리 삶이랑 많이 다른가요? 이 문장을 제가 모모에서 좀 발췌해 왔는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저는 이 말 앞에 되게 멈추게 됐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고 있는 것인가? 모모를 시작하면서 제가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이 된 건 서로를 돌아보고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멈추어서 머무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필요한 일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모가 마지막에 한 일 스포일을 좀 해드리면, 원하지 않는 분은 귀 막고 이거 하셔도 돼요. 이야기를 해드리면 모모는 맨 마지막에요. 시간저축은행의 금고를 털어요. 그래서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옵니다. 영리하게 비영리하게 라는 키워드로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무엇을 축적하고 있는가? 시간을 아껴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산되는 지금 이 시대에 비영리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죠, 사전에서. 그랬더니 영리의 2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영리할 영, 영리할 리,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재산상의 경영할 영, 그다음에 영리할 리에서 재산상의 이익, 재산리, 이익을 꾀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비영리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쫙 찾아봤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검색됐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재단의 방대욱 대표님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됐어요. 근데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리와 비영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비영리한 사람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멍청한 것 같아요. 멍청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시는 장면을 보고 충격.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는 멍청한가 보다. 비영리한 것은 멍청한 것인가? 물론 방 대표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옮겨오신 건데요. 저는 이 비영리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스스로 해나갈 힘을 얻어봐야지 하면서 오늘 자리를 준비했어요. 비영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피스모모는 2012년 9월에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거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시드머니 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경쟁 PT에 선발이 되어서 또 추가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2016년까지 오면서 자립을 선언합니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자립해봐야지. 그리고 자립을 선언한 2016년부터 무엇이 생겼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빚이 생겼고 그 다음 해에도 빚이 생겼고 그 다음 해에도 빚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빚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생기는 빚을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수익들로 채워가면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매달 급여가 나가기 전이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막 잔고를 살피게 되잖아요. 살필 때마다 생각하죠. 나는 멍청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비영리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을까? 어디서 지금 설득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빛과 더불어 누적되어 왔어요. 모모의 또 다른 이름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입니다. 그 앞글자를 땄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서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옆에 앉아 계시는데 서로 친하신가요? 네,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처음 보는 분과 악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소리 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듣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 순간을 공유하는 모두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놓치지 않는 그 목표와 지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비영리 사업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그 지향을 저의 활동으로서 증명하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진들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저희는 강의식은 최대한 지향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순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진 속의 울라숑은 저희 창립 멤버입니다. 사무국장님이고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주세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 분들이시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여름마다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다른 사람들이죠. 이 순간의 느낌을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가 평화교육 진행자 과정을 할 때 하는 활동 중에 한 장면인데요. 꽃게놀이라고 등을 대고 서로 막 등껍질을 바꾸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어른들의 모습이고요. 이 장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이상한 행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배움의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서로 힘주는 기운을 서로에게 후 하고 날려보내는 중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기운을 날려보내는 행위에 동참하는 건 되게 이상할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저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공간에 함께 그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가 있고 그 순간만이 가질 수 있는 배움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장면입니다. 여기 계신 한 선생님은 건설노조에서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나중에 이 사진을 보시고 굉장히 당혹해 하셨어요. 제가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이 장면도 같이 갈등에 대해서 카드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분석하고 개입의 지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남한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거기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면, 그리고 이건 역시도 또 다른 장면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를 사회에 증명 가능한 수치와 성과로 표현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늘 연말에 엉성하게 평가할 지표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워크숍을 몇 번 했고요. 몇 개의 학교와 기관에 갔고요. 몇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것들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혹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희들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입증해내면 사회적 자원이 너네가 오지 말래도 올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의 저 순간, 그때 일어나는 작용을 증명 가능한 수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동료 중에 올해 모모에 합류하신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영철에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철, 제가 영리하게 비영리하게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하게 됐는데요. 모모가 하는 일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저의 메시지, 보낸 시간 밤 10시 42분. 저는 대표니까 너무 나쁜 짓을 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영철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동의 받았어요. 자기 사진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나하나의 존재가 곧 변화나 성과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성과 지표는 충분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비영리에서는 수익이나 자본으로 환산되는 성과 지표를 사용하거나 또 새로운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는 시도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미 존재하는 성과 지표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 말을 받고 생각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성과를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들이 부족한 것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그 지표를 만드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보지 않았잖아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비영리에서 지표 만드느라고 1년 쓰실 수 있습니까? 지표 만드는 팀만 따로 꾸려서 하실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철 고마워요. 이 밤에 메시지를 보내놓고 또 막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비영리는 오래된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영리로 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서로 돌봄이 있었던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이미 비영리의 모습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되니 그 사라진 자리에 비영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리와 같은 방식의 지표를 찾아서 헤매면서 영리의 방식으로 비영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 아니면 비영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새로운 언어들 또는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을 다시금 정의하고 다시 빛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비영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과 지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낯설게 보고 다시 알아차려서 이것이 우리의 성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수성, 알아차릴 수 있는 감수성은 아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이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가 다시금 거기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2명의 친구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라오스에 함께 갔다 왔던 친구들인데요. 손 흔들어주고 있는 두 사람. 여기서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라오스에 그때 왜 갔냐면요. 학생, 대학생분들 또는 우리나라에 계신 여러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라오스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라오스 현지에 방문하면서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 제가 저 친구들을 생각하면 뭉클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모모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시간, 그것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비영리 활동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라오스에서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미친 듯이 사라지는 시간. 이 사진은 저희 모모에서 4.16 기억저장소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한고은 학생의 어머니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태민 학생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들이랑 계속 만나면서 제가 어머님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우리가 웃어도 되나?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웃고 난 뒤에 죄책감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것이고 기쁨 슬픔 뒤에 때때로는 웃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모와 4.16 기억저장소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억교실, 단원고 그 2학년 친구들의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과 더불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순간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함께 웃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분들이 안전하게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은 기억과 약속의 길, 순례를 합니다. 안산에서 단원고등학교 친구들이 당시에 학교를 오고 갔던 그 길들을 똑같이 같이 걸어보는 거예요. 노란 우산을 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원고에 설치된 기억 조형물, 노란 고래의 꿈을 둘러서서 그냥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시선이 머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노란 고래에도 머물고, 노란 우산에도 머물고, 거의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머물고. 근데 제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었던 곳은 그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원 옆에 드리워진 그림자. 보통은 그림자라고 하면 빛과 그림자,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잘 안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비영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리하게 비영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저는 영리와 비영리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오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리는 똑똑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자어엔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영리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했어요. 그림자 영자가 있더라고요. 그림자 영, 그 다음에 임할 리, 그림자에 임하는 것.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그림자에 머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림자를 빛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사회혁신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사회의 그림자에 깊이 머물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힘은 비영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그림자 안에 머물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의 그림자에 스며들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노력하면서 만들고자 했던 것들이 스며들듯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비영리의 성과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려가. 그런 얘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쓰다니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체인지온에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노력이 헛되지 않다.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그 축하가 우리 안에 더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에서 평화활동가들이 모여서 2030년까지의 평화 비전을 세우는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군산의 미군 기지를 이제 가서 탐방도 했는데요. 미군 기지에는 드론이 이제 새로 공격형 드론이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드론을 위한 경납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F-35가 들어올 전투기 경납고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난 미사일 탄두들이 있는 탄약고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확장의 기운을 보면서 압도적인 이 무기를 보면서 함께했던 평화활동가들이 약간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한 평화활동가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주 제2공항 싸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비자림로 운동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성공과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실패감에 젖어서 우리의 운동의 힘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소한 성공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운동, 오늘의 우리가 했던 것이 이미 그대로 의미가 있다. 내가 해왔던 것이 의미 있다. 내 스스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충분하지 않다면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받고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동료에게 그것들을 확인해주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자본으로 점철된 사회 안에서 비영리가 해나갈 것들을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영리하게 비영리하기. 저는 멍청하게 비영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무엇이 영리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영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의 삶에 멈추고 머물러서 돌아보고 돌볼 시간들이 생겨나시기를, 그리고 혼자 힘들다면 옆에 계신 동료들로부터 그 시간들을 얻어가시는 앞으로의 활동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